마음 끌리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투자는 고통스러우니까. 금과 달러는 딱 땡기잖아요. 들으면. 반님 이게 채권을 사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설득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마늘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번째. 이야, 이게 한 달에 거의 하나 하고 있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1월부터 거의 6월 때까지는 공부만 하고 아, 맞다. 처음으로 계좌 트고 넣은 게 아마 그전에도 계속 계좌는 트긴 트는데 맞아요. 계속 이것저것 배우느라 아, 맞아요. 중간에 한번 이러다가 이 정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서 바로 매수부터 해야겠다 하고 배우자 해가지고 했던 게 그쯤 돼요. 아, 맞아. 7월이 딱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그거였고, 공부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딱 1년이 된 거네요. 그러면 사실 전에는 대본을 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그 머선 말이고 시리즈도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온 컨텐츠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대본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거에 조금 뿌듯해하고 있어요. 제일 최근 했던 것 중에 어려운 컨텐츠가 그 은퇴자 거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 난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거기서 한 80%는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묻고 편집하고 있길래 대체 얼만큼 다시 수정하려고. 두 번씩 일하려고 이러시지 했는데 진짜 다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요, 연금저축 알아야 되죠, 세공제 알아야 되죠, 연말정산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타 소득세라는 거 알아야 되고 종합소득세라는 개념과 그거 다 들어가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와, 이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금융이 들어간다는 건 딱 지금처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짝짝짝 쌓이잖아요.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연금저축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게 떠오를 거예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이러면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게 떠오를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이 왔다는 걸 뜻하죠. 근데 그 와중에 아직 멀었구나 라고 느꼈던 게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시트를 배웠잖아요. 시트 네. 만드는 법을.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를 시트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아까 막 하고 있던 거. 네, 오늘 와서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읽어볼게요. 라쿤님께서 평가금이 매수단가 플러스 수량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가 플러스 수량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쟁쟁님께서 매수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평가금은 오르거나 떨어져서 그거랑 다를 텐데 어떤 게 적는 게 좋을 거냐? 똑같은 질문이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쓰면서 이거 계속 바뀌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 가격으로 현재가, 그러니까 오늘 가격을 적을 것인지, 또는 매수 단가 평단이라고 부를게요. 어떤 말이 제일 듣기 편해요? 그 평단. 어플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중고서마다 달라요. 그럼 가로하고 매수 가격 둘 다 써주세요. 네, 매수 단가.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평단을 써요. 하지만 마늘님은 평단이 지금은 의미 없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 매수 단가로 심플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까 제 시트 정리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 거에는 매수 단가 곱하기 수량, 그리고 그 다음 칸에 현재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매수한 매수 금액의 총액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평가금으로 이렇게 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의 평가금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요거는 결국에 매수 금액이 되겠죠. 요거는요, 현재가를 입력한 후에 여기 뒤에 현재 평가금이 떠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과 지금의 가격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뒤에 또 적어놔요.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해드릴 건데, 지금은 진짜 순수하게 정립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수익률을 억지로 볼 필요 없다고 거의 생각할 정도예요. 이 금액을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그냥 1,000만 원 할게요. 자, 1,000만 원이라는 잔고를 넘기 전에는 플러스 1%, 플러스 2%, 개별 종목에 플러스 아까 그런 마이너스 20%까지도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그거는 나의 투자라는 하는 나의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들 뿐, 그리고 그 중에 오르는 걸 더 사고 싶고 떨어지는 걸 없애고 싶고 그런 마음만 들 뿐, 우리가 모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소액이니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수익률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빼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추가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돼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율이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거를 잡아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나중에 이게 다 필요해져요. 그때 넣어드리려고 지금은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 상에는 뭐야, 내가 산 가격밖에 안 적혀 있네,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밖에 안 적혀 있네, 의아하실 수 있죠. 의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큰 상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늘 성격상도 여기에 막 일희일비 안 하는 타입이잖아요. 저는 그게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덕목 중에 하나를 이미 갖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런 성격이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 살피고, 그리고 아직 투자금이 안 큰 거를 알면서도 이걸로 너무 의미를 두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말리면 다행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걱정이 되는 건 나중에도 무관심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아니 이게 액수가 커지니까 슬슬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7,000원? 오케이 했는데 오늘 봐도 마이너스 6만 원? 맞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 평가금이라는 게 매수 금액이 아니라 현재 평가금이 뜨도록 한다면 저기에 현재가를 하든 평단을 적든 본인이 생각할 때 우선에 목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구간을 정해놓고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현재가를 그때 칸을 만들어서 넣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30일 말일이고요. 이제 말일에 추가로 매수를 하고 그 매수로 인해서 바뀌어진 잔고와 이런 정보들을 시트에 기입하면서 한 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응용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또 100만 원어치 매수를 할 거예요. 뭐부터 사야 됐죠? 100만 원 중에 네. TDF를 34만 원어치, 네, 그거 먼저. ETF를 23만 원어치, 네. 그리고 주식의 대장주를 23만 원어치. 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이 남는데 네. 그거는 원래 채권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성격상 채권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20만 원은 금과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끌리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투자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도 채권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아직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초보자의 마음 모른다니까요. 초보자는 채권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네. 장기야. 금과 달러는 딱 땡기잖아요. 들으면. 아 그죠. 약간 그 게임에서 아이템 모으는 듯한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한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초보자의 마음들을 못 읽고 있구나. 나는 한 10년 전에 그걸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도 막 해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단지 제가 너무 어려워했다. 반님에게 채권을 사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설득이 안 돼요. 자, TDF 먼저 사야 되죠. TDF는 어디서 사죠? 미래에셋 연금저축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M올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 메뉴 연금 매매 누르면 되겠네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펀드 누르고요. 여기서 보유 상품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오죠. 이거죠. 우리 모아가고 있는 거. 네. 이거 체크하고 추가 매수. 갖고 있는 거 추가 매수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 펀드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죠. 그래서 또 안 나와요. 바로 금액이 바로 나오죠. 융통성 있네요. 그렇죠. 편합니다. 다음 이런 것만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핵심 설명서는 또 봐야 되네요. 이건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추측입니다. 보고 다음. 자, 이 계좌에서 TDF 이 펀드를 34만 원어치 다음 매수 완료. 끝났습니다. 그 다음 거 뭐죠? 한국투자증권에서 ISA에 들어가야 돼요. 한투 꺼내놨어요. 여기 있네. 한투 켰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항상 잔고 이게 제일 빨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뭘 사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보통은요. 자, ISA 중개형으로 했더니 자 18원불이 쭉 떠있는 종목들이 나오네요. 그럼 이 계좌 맞겠죠? 여기서 지금 보자. 코스프 200TR 얘를 추가로 23만 원만큼 사야 되죠. 그럼 얘를 누르면 보통 떠요. 뭔가가. 바로 사자.
23만 원만큼 사야 되니까 바로 매수되는 가격으로 눌러놓고 이거를 올려서 23만 원 안 넘게 해주면 되겠죠. 네. 자, 22만 원치 사지겠네요. 탁 누르고 탁 누르면 되겠죠. 매수 완료. 체결됐으니까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자, 끝. 그다음에 대장주 4개를 사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잔고로 들어가면 편하죠. 먼저 뭐부터 살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일단 한 주, 그리고 미래에셋 우선주가 9주, 그리고 하이트맥주 우선주가 한 주, 그리고 강원랜드가 3주입니다. 자, 20분 되니까 동시효과 들어갔어요. 이거 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끝나는 걸로 배웠죠. 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은 동시효과라는 게 진행이 돼요. 장이 끝날 때는 그게 뭔데요? 말 그대로 동시라는 뜻은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거 없이 가격에 맞는 거래끼리 다 한꺼번에 체결을 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20분 넘어서 낸 주문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거구나. 네, 10분 기다리면 돼요. 아 10분 뒤에 장이 다 끝날 때 이제 짠 하면서 됐네 안 됐네를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체결을 눌러보니까 쭉 거의 다 체결됐는데 미체결 누르면 하나 안 됐죠. 마지막 거.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얼추 다 했고 네. 자, 잔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줄었네요. 아까 마이너스 7%였는데 마이너스 5% 됐어. 어떤 거요? 마이너스 7%였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5% 줄었죠. 네. 이게 뭐라 부른 줄 알아요? 물타기. 네, 맞아요. 물타기라고 불러요.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투자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못 활용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엄청 큰 돈으로 엄청 하나의 종목에 몰빵했어요. 근데 하락했어요. 돈을 더 끌어와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타기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가 줄어요. 스스로 착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타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비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사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은 같은 물타기인데 지금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타는 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 볼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6만 원이 내 인생을 바꾸나요? 아니요. 안 바꾸죠. 그렇기 치킨 때문에 3번만 참으면 되지 뭐. 그거는 되게 이로운 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금의 크기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의미를 가지는 정도의 목돈이 될 때까지는 기계적으로 모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물타기로 계속 없어질 것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수를 할 때 들어와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아, 최근에 강원랜드가 20%나 빠졌구나. 한 달 전일 거 아니에요. 한 달 전? 많아봐도 2달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요? 강원랜드가 워터파크를 지으려다 망했다. 뉴스에 빵 뜨더라고요. 그래요? 속으로 내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뉴스를 보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마이너스 20%짜리 악재였네요. 몇백억을 날리셨다고 대충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주식에 대해서 깊이 안 했지만 여기서 제가 만약 그 뉴스를 들었다면 그걸 해봤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날려먹은 돈이 절대 금액은 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막 500을 날렸다. 5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삼성전자가 날리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강원랜드가 날렸기 때문에. 근데 강원랜드도 워낙 돈 많이 했었잖아요. 얼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과 거의 준하는 우리 배운 거 뭐 있죠? MMF, RP 이런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현금이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봤는데 몇천억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20%짜리 악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찾아보고 이거는 정말 강원랜드의 안 좋은 악재야, 20%짜리야 라고 판단하고 매도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이 우와 몇백을 날렸어 패닉 매도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작은 곳에서 기회가 좀 존재하는 게 있죠. 찾아보면 아마 재밌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쭉 봤을 때 주수가 다 달라졌죠. 보유 수량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매달 마지막 날 매수를 쭉 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뭐죠? 시트를 적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3시 36분이네요. 아까 그 강원랜드 체결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래요? 아까 문자가 왔어요. 됐어요. 오, 체결됐어요? 네. 그러면 아무도 안 사나 봐. 그렇게 해석하지 마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자, 이 시트에서는 이렇게 생긴 부분만 내가 적는 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볼게요. 자, 하이트 진로부터 바뀐 평단을 알려주세요. 매입 단가 나오죠.
아 이게 어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매입 단가 여기서는 10원 단위까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그냥 19,700원 하면 될 것 같아요. 평단이 약간 내려갔죠. 더 싸게 샀으니까 이걸 지우고 19,700원. 몇 주죠? 이제 세 주야. 자, 세 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5가 삼전후 67,300원에 몇 주죠? 세 주야. 미래셋 아이고야 4753으로 내려갔네요. 다 내려갔네. 평단도 내려가고 있죠. 자, 이건 몇 주죠 이제? 27. 27주. 강원랜드 평단이 25500으로 하죠. 25500 주죠. 9주입니다. 9주. 그 다음에 ETF 46100으로 할게요. 33주. 그 다음에 하이브 또 산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이거 공모주 받은 거. 자, 그러면 TDF 한 번 더 샀으니까 4가 되는 거죠. 네. 네. 방금 출간 계약서가 도착했어요. 오! 과연 GP 2탄. 새로운 도전이에요. 책을 쓰는 게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으면 모으기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거의 안 다뤘잖아요.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한 번도 다음 책은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그때 50만 인사 때 했나요? 주식 적겠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없어서 콘텐츠화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한데 그거를 새해에는 차곡차곡 적어가지고요. 마늘일기처럼 1년 동안 연재를 해가지고 끝날 때는 책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와. 구상을 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꼭 초보자의 눈에서 쉽고 재밌게 해주세요. 쉽게는 할 수 있는데 재밌게는 모르겠어요. TDF 4개로 올렸고요. 이제 11월 이거 오늘이죠. 이번 달에 저축 얼마나 있어요? 일단은 지금 금하고 달러 제외하고 8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넣은 거의 잔고를 보면 여기 뜨는 거죠. 2334000 더하기 연금저축 136만 원. 369400. 자, 요렇게 또 한 칸이 늘어났습니다. 보이죠 여기?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게 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모아가는 단계에서는요. 내가 저축을 하는 게 훨씬 크고 시장의 변동은 생각보다 지금은 미미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너무 남들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익률이 되게 제일 중요하고 수익률이 모든 걸 평가하는 지표잖아요. 근데 갑자기 잔고에 집중하라고 하더니 현재 수익률 반영된 평가금도 보지 않고 내가 산 가격만 적고 그것만으로 시트를 만든다는 게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나 본인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목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이 돈이 지금 마늘님이 그렇게 신경 쓸 만큼 의미 있는 목돈을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학생이거나 아니 무직인 상태시라면 정말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이걸로 할 수 있는 대로 막 리밸런싱도 하고 많은 걸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마늘님한테는 일이라는 또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1000 넘어가고 1000이 넘어가면 조금 더 시트 업글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커져가지고 3000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5000이 닿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움직임이 내 월급보다 커져요. 그건 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그때 되면 우리의 대화는 달라질 거고 매월 마지막 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 그리고 좀 더 분석적인 얘기 고민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고민은 나중이구나. 왜냐면 진짜 내가 느낄 때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면 누구나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누구나 신경 안 쓰게 되고 누구나 인내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될 때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요. 하나 더 남았어요. 뭐야? 금 사야 되니까 금을 지금 살 수는 없어요. 3시 반이 지났기 때문에 금을 살 수는 없는데 근데 그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 금하고 달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날에 제가 네이버에 금 달러
환율을 검색했는데 1193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하고 달러가 완전 치솟 샀는데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려야 되나? 제가 어떤 답변을 들지 알고 있죠. 네, 쫌쫌따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금 사기 시작하는 건 아마 금을 지금 사도 7만 원 정도 할 거고 달러를 지금 사도 1,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이 달러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1,1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1,200원이 1,100원이 돼도 그죠? 엄청 손해보진 않아. 1,000원이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뭘 느껴야 되냐면 최근에 시장이 휘청휘청했죠. 이상했잖아요. 네. 그럴 때 뭐가 움직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자산 오르는 거 봤죠? 네. 그럼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어차피 사기 시작해도 이런 높은 단가들은 뭉개질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안전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또 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걔네들 그때 확 오르겠지. 그때 팔든 안 팔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과연 안전자산이라는 걸 사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지금의 가격은 안 중요해요. 그럼 사겠습니다. 금이랑 달러잖아요.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요.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더 단기적인 충격의 안전자산이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충격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줘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할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달러는 이자를 줘요. 금은 이자는 없어요. 금은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안 줘요. 그 말인 즉슨 가격이 안 변하고 쭉 옆으로만 겼을 때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횡보한다, 이게 오케이예요. 근데 금은 만약에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슬퍼지죠.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둘 다 사는 게 좋고 뭐부터 뭐 살 거예요? 금이요. 달러는 그냥 환전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죠. 증권사에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고 기준 환율 자체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전만 해도 되고 환전한 게 100달러가 넘어가면 달러 RP 사두면 되고요. 500달러 넘어가면 달러 발행으로 바꾸면 돼요. 아, 네. 요거는 간단하죠. 금을 제가 안 다룬 지 좀 됐나? 금은 마늘님이랑 거의 한 적 없는 것 같죠? 저 처음 해봐요. 아, 제가 그러면 금 컨텐츠를 편집한 기억이 없는데. 마늘님 오기 전에 제가 혼자 하던 게 그때 금 마지막이었나 봐요. 음... 그 후로 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안 나와서 하긴 뭐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서는요 KRX 금현물 시장이 탑이에요. 제일 좋아요. 이게 안 달라지니까 새로 전달될 게 없고 금 가격 달라지는 것에 저는 뭐 의미 두고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요거는 바로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위탁 계좌에서. 요거는 이 금현물 계좌를 새로 오픈해 줘야 됩니다. 어디서 하죠? 금현물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 한 5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혜택이 없어요. 이벤트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들밖에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구나. 우리 구독자들밖에 안 해요. 금현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DM으로 제보를 주셨어요. 뭐야? 세상에 금현물도 이벤트를 하더라. 어디서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NH였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확인 아직 못 해봤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봤는데 네. 있어요. 거기 이벤트 줄 게 뭐 있지? 추첨해서 골드바 주고 이런 거는 사실 골드바 줬으면 좋겠네. 이건 운이잖아요. 이거. 그래도 이런 거 주는 게 어디예요? 아무도 안 해줄 텐데. 아 그런가? 그러면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죠. 혹시 추첨되면 진짜 대박 나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마늘리기에서 크게 한 통 쏴요 구독자들한테. 그 한 명은 골드바 녹여가지고 같이 금반지예요. 괜찮다.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절대 반지처럼요. 이렇게 갈릭 딱 사귄 다음에 구독자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 드리는 거죠. 괜찮죠. 와 진짜 의미 있겠다. 종로 가서 금 녹여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NH의 금현물 계좌 터보죠. 자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에는요 NH2 자증권 나무가 있고 QV가 나와요. 모바일로 하실 때는 보통 나무 먼저 해보면 됩니다. 열어볼게요. 처음이죠 여기. 네. 와 금현물을 처음으로 뜨다니. 계좌 개설 시작하기. 신분증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하기. 자 계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모르면 안 보이겠죠 눈에. 네.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보인 적 없잖아요. 이제 보이는 거죠. 요거 누르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자 금현물 계좌는요
금을 1g 단위로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산 금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출고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아예 면제해줘요. 아예 비과세. 그리고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얘밖에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해서 수수료는 0.2 정도, 보통 이게 증권사 평균이에요. 0.2 정도 하거든요. 여기 이 정도는 다 들어가요. 요새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무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무료해도 무료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자 여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자, 내 겁니다. 자, 마늘님께서 선택하신 계좌는 금현물 계좌이고요. 고객님의 계좌는 스마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스마트 인터넷 상이잖아요. 출금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이 생긴다는 거 알죠? 네. 한도가 생기고 뭐 그런 식이에요. 자, 다 읽어주셔야 돼요. 다음, 직장 주소. 자, 직업은 영상 어디 있을까요? 한국인인가요? 네. 네, 직장 정보는 자, 고객님의 거래 자금 출처는 월급입니다. 네, 근로소득이죠.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은 자산 증식. 네, 다음 자, 신분증 촬영입니다. 본인 계좌 주거래은행 입력해 주세요. 1원을 네, 확인되었습니다. 간편일체 계좌로 연결하겠습니까? 네. 방금 그 1원 받은 계좌는 검증된 계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입출금이 쉽게 연결이 돼요. 비밀번호 4자리 만들어 둔 다음에 간편 비번 꼭 만들어 주고요. 6자리 숫자예요. 자,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 잔고 여기 들어와 보면 항상 볼 수 있어요. 금현물 적혀 있네요. 이제 이거를 메모를 잘 해두고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사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 10만 원 넣어가지고 해볼까요? 그 지금 안 사줘요. 왜요? 3시 반? KRX잖아요. KRX라는 뜻이 한국 거래소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주식시장이 열린 거랑 시간이 똑같다는 걸 뜻해요. 그 보여만 드릴게요. 네. 다음 달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기타 시장이 있어요. 기타. 세상에. 기타 시장이 있어요. 세상에. 금연물이 금투자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데 얼마 안 했으면 세상 기타 시장이 그냥 들어있네. 우리 열심히 홍보해서 전 국민이 금연물 계좌 한 달에 1g씩 모으기 운동. 지금 1g이 얼마예요? 아까 6만 얼마였나? 여기 누르면 68,800원. 이게 1g 가격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g씩 사고 그러니까 20만 원 중에 1g을 사고 나머지는 달러를 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래요?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이 차트가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금 1g의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주식 보듯이.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게 언제냐면요. 저 뭐야? 너무 심하다. 이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왜 그랬대요? 이게 언제지? 작년 몇 월? 왜 그랬대요?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나 싶을 때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졌고, 근데 너무 신기하다. 막 역병이 창궐하고 경제에 위기가 오면 금이 오른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뜻하는 건 사실 이걸 또 예측하고 6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사실 없고요. 6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걸 아쉬워하기보다는 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모아가는 거고 1g씩 모아가는 거고 그 나중에 100g 모으면 출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100개월? 네, 100g이면 대략 10년 되겠죠. 기분 좋으면 2g씩 사야겠다. 그러면 5년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먼 미래가 됐을 때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면 금의 가치는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불리는 게 옛날에 우리가 물건 소비할 때의 가격대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게 금값에는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2015몇 년이지? 15년인가 그때쯤에 금현물 계좌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제가 봤었던 가격은 제 기억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금은 노후를 위해 좋은 자산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6만 원에 우리가 사고 6만 원, 7만 원, 뭐 비싸지면 8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제가 한 30년 지났을 때 10만 원 훌쩍 넘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람 수도 되게 많겠죠. 그걸 보면서 모아간다면 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알찼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그러면 시트 맨 마지막으로 금현물 계좌 개설을 했으니까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달러랑 살 것들 시트에다가 비중 쪽에 입력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 시트 탁 띄워주면서 따랑땅땅땅 하면서 보여주면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